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계속된 장마철 속에서도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잘 갔었는데요. 오늘 장에 있어서도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양시장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복습해볼게요. 자, 유가증권 시장 계속해서 0.9점 높여갔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상승한 움직임입니다. 자, 특히 배터리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늘 70만 원을 돌파하면서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배터리 섹터 강한 흐름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에 이어서 중국의 범국민적인 메신저가 있습니다. 웨이신, 그러니까 위챗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챗에다가도 압박을 놓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위챗 회사인 텐센트의 시총이 순식간에 4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낙폭을 줄여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배터리 그리고 5G 섹터 쪽에서 힘을 내주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지막 이번 주에 단추를 잘 채운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 보이셨을까요? 이 포트폴리오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종목 혹시 많으실까요?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유익한 여의도 주시광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시광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또한 가능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마구마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포트 속에서 혹시 정말 혹시 아픈 종목들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00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김기수 전문가께서 여러분 이 시장을 잘 읽을 수 있는 숙도 잘 펼쳐질 예정이고요. 게다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까지 잘 진단해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여의도 주시광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자주 쓰실 텐데요. 거기에 여의도 주시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과 연결이 되니까요. 이 역시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전략 잘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세요. 여의도 주시광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금요일의 남자, 우리 김기수 전문가는 항상 여의도 주시광의 금요일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요. 불러보도록 할게요. 김기수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금요일의 남자라는 호칭이 마음에 드십니까? 별로 마음에는 안 듭니다. 항상 이 불금을 저희와 함께 태워주시고 계셔서 우리 전문가님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매우 기뻐하고 또 기다리시는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끝까지 힘내주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이렇게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체킹 해볼 예정인데요. 저희는 이 팩트체킹 함께 할 동안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접수받고 있을게요. 자, 전화번호 다시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2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까먹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팩트체킹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김기주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신기록 더하기 신기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배터리주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G의 축제이지도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뒷심발이를 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3월부터 사실 지금껏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던 게 주도 섹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건강기능식품, 5G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시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궁금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이상에서는 단기 비중 축소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오늘과 내일 부분에, 어제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섹터 부분이 더 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불꽃이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하십시오. 그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혹자들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강의하냐, 뭐 종목을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종목은, 그 섹터 하나의 안에 있는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LG화학이 가는데 삼성 SDI가 안 가고 그러지 않죠. 자, 여기에서 매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또 강조드리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할 겁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꿈의 시대, 꿈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시대다.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시대 변화의 혁신 아이콘 애플과 테슬라의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 디지털 전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64.5%, 그리고 아마존이 30.7%, 다 최근 1개월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얘기냐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오르냐. 그죠?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 민감주가 안 좋은 거지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왜 매번 나와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주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이 도표는 여러분들께 무수히 많이 보여준 도표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리고 언택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자, 거기에서 성장주 정말 대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대주전자재료가 3월 19일 저점으로 해서 575%, LG화학이 난리가 났죠. 제가 2차 전지 특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LG화학이 글로벌 시장 배터리의 마켓의 1위다. 그죠? 그 1위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삼성 SDI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마켓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2차 전지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동막, 그죠? 이런 쪽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카카오가 저점 대비 301%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사실 오늘 IT 소부장이 좀 조정을 보이긴 했어도 주도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양호하게 나왔죠. 자,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희수 전문가와 함께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성장주가 맞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올라온 리포트들을 좀 종합 분석을 해봤는데 배터리주가 그러면 더 오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성장 섹터가 맞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의 경쟁사보다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의를 집중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전문가님 미소를 끼고 있는데 제 말이 좀 마음에 들어요. 저 좀 잘했을까요, 전문가님? 자, 마이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혼자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잘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다시 또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5G까지 난리가 났죠, 오늘. 화려한 시세, 이렇게 화려한 시세가 나올 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5G 쪽은 아직도 또 남아있다. 그런데 중장기에 대한 부분, 단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로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프리미엄에 주는 이유는 성장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만큼 제가 리세션이 어떻고 뭐 기술 혁명이 어떻고 기술 침투가 어떻고 이런 게 성장으로 가는 진로라는 거예요. 그냥 LG화학이 좋아서 그죠? 배터리가 잘 팔려서 이런 부분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 인프라 구축할 때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 업종 종목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게 항상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잉여 현금 흐름이 뭔지 그죠?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또 뭐예요?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 또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과 삼성 SDI, 또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다. 그게 그 속에서 핵심은 뭐냐? 투자를 계속했었던 게 이제 투자의 본격 회수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열광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 이야기했었던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주가 반응이 가장 격렬한 시기에 와 있는 게 지금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기존 산업,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기차가 새로운 산업인가요? 아니에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플랫폼 관련주들이 새로운 산업을 아주 우리가 몰랐던 산업을 시작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뱅크, 그죠? 뱅크가 우리 경험하던 부분을 인터넷으로 가져온 거고 보험, 대면으로 들던 것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인터넷으로 갖고 온 거 기존 산업을 침투하면서 더 격렬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성장주들의 섹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죠. 리세션 기간 동안에 항상 더 기술의 침투가 빨라진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기업들이었었는데 코로나19로 통해서 기술 침투가 더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기술혁명은 없다. 그죠? 리세션 시기에 기술 침투가 가속화된다. 이 이야기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했죠. 어떤 기술이 침투되면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렇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죠? 기존의 PER로 평가하면 정말 그 주식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 침투가 어디까지 왔느냐, 2차 전지가. 플랫폼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그러면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단기로는 기술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했다가도 또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것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와 기술 침투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침투율이 10%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도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애플이 10% 기술 침투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좀 세게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의 5G 산업이, 지금의 플랫폼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 침투일까지 왔는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소비시장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미국은 2월에 14.9%에서 5월 20%. 플랫폼 쪽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까지는 온 거죠. 미국 시장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항상 주식은 바닥 최저점 꼭지점에서 살 수 없고 최고점 꼭대기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죠? 주식은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듯이 기술 침투율이 30%가 넘어가면 그 섹터가 암만 좋아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흐름을 갖고 가기 전까지는 그 섹터의 부분을 공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자, 플랫폼, 인터넷,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그다음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냐? 제가 여러분들께 경계해야 되는 침투율이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10% 정도 가면 일단 센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을 한다. 20% 가면 그때는 그 산업에 대해서 전략이 실현하고 그만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6월 달에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역대 최고인 3.56%가 나왔습니다.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역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비단 전기차 부분도 유럽 쪽에서는 판매가 좀 덜 됐어요. 코로나19의 영향이죠. 그러나 팔린 자동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6%의 시장 침투율밖에 안 된다. 아직 10% 가려면 멀었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도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나 조정은 오겠죠, 단기적으로. 그죠? 2주 동안 LG화학이 실적이 좋아서,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각 섹터에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좋아서 그 섹터의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너 올리니까 나 오르고 하면서 오른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흐름은, 단기 흐름과 중장기 흐름은 틀리죠. 그죠? 중장기 흐름은 계속 고다. 그죠? 5G는 오히려 더 춤해야 된다. 왜? 그죠? 주파수 경매가 다음 주, 지난달 미국의 주파수 경매했던 부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행여 이번에 우리 쪽이 될 확률이 높은데, 혹시 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본격적인 5G 투자 주파수 경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기술 패권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틱톡과 위챗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해집고 들어가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SKT나 이 통신업체들 부분에 있어서의 힘은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또 하나의 성장 드라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새롭게 소개시켜드립니다. 우주 전쟁, 뉴 스페이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테슬라를 만들기 이전에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개발 업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죠? 유인 우주선을 8월 2일 날 발사 성공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예상하는 부분이 저궤도 인공위성 쪽이다.
그죠?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라만 보지 마세요. 애플을 그냥 휴대폰 회사라고 자꾸 보지 마셔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인 겁니다. 우리가 공상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상했었던 부분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런 굴지의 회사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기술의 개발, 생활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로켓에서 인공위성까지 이 업스트림 과정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선도합니다. 그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조차도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이에요. 반면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3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2개 기업은 상장이 돼 있고 1개 기업은 비상장된 기업이고 사실 뭐에서 미국이 열받았느냐면 사실은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그죠? 붕괴되면서 그죠? 우주 전쟁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좀 등한시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중국이 2018년 12월 8일 날 달나라에 착륙했죠. 창어 사원가 뭔가 해서 달 뒷면에 착륙한 세계 최초입니다. 아폴로가 1969년에 달 앞면에 착륙한 이후에 한 번도 뒷면에 착륙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니까 그죠? 엄청나게 열받은. 지금 화웨이를 견제하고 틱톡을 금지시키고 위챗을 금지시키는 것이 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우주 전쟁 부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타임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테슬라와 아마존,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이네들의 기술은 로켓 재활용입니다. 로켓을 재활용해요.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이 아니고 그죠? 그게 어떤 기술? 발사를 한 이후에 역추진으로 다시 발사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 그죠? 시험 발사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나사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수직 이륙과 착륙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올해 말부터 뭐 이 여행객을 모집하는 흐름들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뭐에 하룻밤 자고 오는데 5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이고 또 30일은 3억인가 그렇답니다. 하여튼 돈 많으면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성 사업의 이익 규모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그 관점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성장의 흐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또 다른 성장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번 소개를 시켰고 글로벌 위성 산업의 위성 사업 규모나 또 사업 이익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고 사실 바빠서 제대로 다 소개를 자세한 설명을 시간 제한 때문에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제 이름 김기수 주식 치면 유튜브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또 있죠. 그죠? 각 개별 기업마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수 너무 두려워하지 마셔라. 오늘 미국 시장 고용 지표나 그죠? 또 이 5차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왔다고 좀 실망스러운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지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도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김기수 전문가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펴봤을 때 혁신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 주도 섹터에 대한 강조점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도움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 밤 11시 불금을 더 핫하게 보내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공개 방송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겹게 들으셨었던 방향을 제공한 거고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게 궁금하시다면 11시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보니까요. 화려한 주도 섹터의 폭발과 대응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화려한 수익이 나를 감싸게 하고 싶으지 않으세요? 1일 1수익은 해봐야겠죠. 자, 잠시 후 밤 11시입니다. 금요일 밤 우리 김기수 전문가와 함께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됐던 종목들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들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은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주말 지나기 전에 금요일 밤에 완벽하게 끝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민 해결이요. 자,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이고요. 문자번호 013-3366-8200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위해서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있어서요. 빠르게 첫 번째 전화부터 저희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이 됐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시청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한데요. 에너지가 넘쳐 보이시는데 기분 어떠세요, 오늘? 아, 예, 좋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밤인데 혹시 그러면 고민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케어랩스. 케어랩스요? 예. 케어랩스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무상증자 받아가지고요. 네. 12,000원 단가가. 아, 12,000원. 예. 그랬구나. 그럼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0%입니다. 30%요. 예. 오늘장에서 좀 낙폭을 보였네요. 그러면 시청자님 혹시 이 케어랩스를 들어가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비대면 의료 서비스 뭐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예, 그래가 들어갔다가 그 또 무상증자가 또 뭐 겹쳐져가지고 막 이럴 때가 지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가고. 네, 그렇죠. 6월 말쯤에 결정이 돼서 조금은 그 이후부터 주가 추이가 좀 내리막을 걷고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나와야 되는 건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으실 텐데 바로 통화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별로 싫은 말 할 텐데 어떡하죠? 자, 이 비대면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원격 의료 진료니 뭐 이러면서 테마를 형성해서 막 올라가고 그랬었죠, 그죠? 네. 예, 이게 이 의료계 구인구직 전문 플랫폼 메디잡 뭐 이래서 요 종목도 좀 그런 흐름들을 같이 탔었는데 저는 이래요. 이 종목의 지금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좀 별로입니다. 그죠? 네. 실적은 예.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고객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냉장고 50만 원, 100만 원짜리 살 때도 여러모로 요리조리 살펴보잖아요. 그죠? 네. 근데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실적을 안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죠? 예, 앞으로는 어떤 주식을 들어갈 때는 앞만 좋아도 그 회사의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비대면이면 다 올라가고 제약바이오면 다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자, 이제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차트를 모르는 사람이 차트 보면 아무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차트에도 일정 정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도 분석하고 차트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면 버틸 수 있지만 실적이 안 좋으면 기술적으로 안 좋을 때 안 좋아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 잘 보시면 시청자님이 좋아했었던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네.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사고 팔구가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종목이 좋아서 더 올라갈 종목이었으면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다시 N자로 올라갔어야죠. 그죠? 자, 이제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다는 건 이 위가 전부 다 뭡니까? 이쪽 위에 전부 다 매물이라는 거예요.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어느 이 부분에 샀던 다른 분들은 야, 조금만 올라오면 나 이제 팔래. 이게 매물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거래량도 이제 줄었어요. 방향이 하방으로 틀었습니다. 이 종목은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시청자님.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죠? 예, 기다리면 괜찮다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네. 이 종목을 기다리라고 그럼 이야기를 할 계속 수가 빠지는가요? 없겠네요. 예? 계속 내려가는가요? 추세가 계속 내려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네. 가운데 이제 그러면 월봉을 한번 보죠. 뭐 그러면 그나마 월봉에서는 조금 이제 더 내려오면 이렇게 두 달 양봉의 거래량이 늘어난 이후에 줄어들면 저는 사실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고 봐요. 8,500원 정도까지는. 그 8,500원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손절을 할 거냐. 이 회사가 실적이 좋고 성장이 있다면 한순간에 수급으로 안 좋아서 내려오는 거는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종목 진단할 때도 견뎌야 되는 종목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이런 종목은 실적의 가시성이 없고 그냥 비대면 물결에 의해서 올라왔어서 손바뀜이 일어나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매도하는 게 답이라고 봅니다. 8,500원까지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그 기다렸다가 반등도 그때 가봐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럴 때 결정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면 반을 매도하세요. 그죠? 네. 그러면 반을 갖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아까워서 팔았는데 더 떨어졌을 때 뿌듯함을 느낄 겁니다. 반만 갖고 있었어도. 반대로 반등이 좀 들어와도 내가 반 판 게 아쉬워도 그래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를 들고 있으면 보유하신 주식 다를 들고 있으면 8,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때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미리 결정해야 돼요. 주식은.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좋은 말 못 드려서. 하지만 또 진심이 담긴 코멘트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시청자님, 네. 괜찮을까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기운 차리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를 풀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고민되는 종목들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문자함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자, 빨리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1261번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SK 하이닉스입니다. 83,700원에 32%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사실 여러 가지 이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을 때, 인텔 호재로 오르고 있을 때 그동안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못해서 좀 고민이 더 많이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선도 지금 살짝 꺾여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83,700원의 매수가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86,600원인데 83,700원. 1분인가요, 이거?
1분? 1분 동안? 아니요. 네, 아니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계실 거라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제가 이 종목 진단할 때도 3분기 D램 가격도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이 반도체 쪽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가는 건 미국과 중국의 싸움 때문에 리쇼링과 리로케이션 때문에 이 소재 부품 장비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반도체 섹터 전체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자꾸 싼 맛에 안 오른 맛에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박스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이 박스 내에서밖에 안 움직인다면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 내려주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커플링 현상을 보여왔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이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까지 저희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문자함 또 열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좋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신 3148번님이 고민되는 종목은요. ITM 반도체입니다. 비중이 50%시고요. 매수가가 68,000원인데요.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ITM 반도체 오늘 좀 흐름 좀 보니까요. 어이고, 10시 부근부터 조금 내려앉았네요. 마이너스 1.5% 내리면서 63,600원까지 빠진 모습입니다. 자, 이 IT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전문가님, ITM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ITM 반도체는 이 2차 전지 보호회로 네. 쪽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에어팟 이쪽 부분에 기술이 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2, 4분기 휴대폰 판매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2,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 ITM 반도체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것까지를 확인해야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술력이나 흐름 보고 또 지난번에 삼성전자를 이야기했었듯이 2연 수요, 그죠? 이제 6월 달에는 5월을 3, 4, 5월은 이 판매가 무지 안 좋았지만 6월 달부터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나 또 에어팟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이 2차 전지 보호에 의해서 특별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강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볼 것도 없이 강력하게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조금은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가지고요. 또 빨리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연결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이번 일주일 우리 그래도 시장이 좀 좋았는데 시청자님은 좀 수익 많이 보셨어요?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예.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알소프트 하나 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저께 이제 실적 발표 날 사가지고 예, 실적 발표 있었죠. 네,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안 올라가지고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알서포트요. 1,860원이요. 1,860원의 비중은요? 비중이 좀 많아요. 72%. 72%? 그러시구나. 알서포트. 그러면 코로나19 조금 그런 쪽 수혜 노리고 들어가신 걸까요? 예. 이거 7월 달부터 제가 좀 봐왔던 거라서. 네. 그때 그 7월 달에 한번 상 쳤을 때 그 전날 제가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상을 치고 그 다음날 좀 더 오를 줄 알았더니 좀 내려갔기 때문에 팔고 그러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날 것 같아서 샀는데 나는 동시에 좀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가지고. 그렇죠. 지금 저희도 차트가 보이는데요. 꼬리 예, 예. 달았을 때 그때 좀 예. 들어가셨다가 지금까지 네, 좀 갖고 그렇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김기수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알서포트 뭐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보셨죠? 예, 예, 예. 183억과 100억, 104억이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시가총액이 4,500. 5,460억입니다. 예, 예. 거꾸로 얘기했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그죠? 예, 예. 예, 매출액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싼 가격은 아닌 거죠. 예.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는다는 건, 그죠? 지금 예. 사실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에서는 그거보다 더 영업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도 뭐 1,500억대, 2,000억대 그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도 많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알서포트는 사실 바람도 많이 탄 거죠.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재택근무니 이런 부분에 수요가 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데 이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은 사실 뭐예요? 2,3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죠? 6배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예, 자, 예. 차트를 한번 보세요. 3월 19일 저점 찍고부터 지금 계속 줄기차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좀 쉴만한 구간에 진입했고, 그리고 주가가, 그죠? 주가가 이 좀 레벨업을 할 단계라면 좀 이 실적이 발표가 나올 때 예상치 않게,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좋을 것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좋게 나왔다. 이러면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716억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건 화끈하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알서포트는 이미 실적이 양호하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주가가 다 올라왔고, 그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 실적이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뭐 100% 이상 올랐다, 좋아졌다, 이걸로 현혹을 해서 들어가면 사실 단기적으로 물리게 되죠. 그죠? 그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끝났느냐? 자, 이제 추세를 봅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그죠? 예, 예. 이렇게 추세를 올라가다가 이 추세대, 우리가 이 상단과 하단 이 부분을 추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예. 중간을 연결한 게 추세 중심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종목은 사실은 이 윗부분에서는 공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죠? 예, 이 밑에 부분에서 공략을 해야죠. 그러면 이 종목이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죠. 예. 그죠? 예, 왜냐하면 실적 발표하고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더 증가하는 게 발표가 되려면 또 3, 4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 모멘텀은 끝났다. 그죠? 그리고 실적 모멘텀이 끝난 상태에서 이 종목에게 햇빛을 주려면 어떤 게 나와야 됩니까? 코로나가 더 확산돼야 된다. 그죠? 예. 그래야 모멘텀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모멘텀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분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예, 들어간 타이밍이 이 실적 발표 요 날 흐름이었다면 좀 타이밍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날 거래량이 막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요, 길목직측이라고 해서 추세대 저점에 오히려 큰 거래량을 해놓고 쉬는 타이밍에 잡으셔야지, 그죠? 막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럴 때 잡으면 확률이 적어요. 아, 예. 예, 매일 그 전업 투자가 분이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 예, 전투적으로 전업하면서 화장실도 안 가고 매매하는 분들도 무지 많다는 겁니다. 이 종목을 매매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런 종목을 올라가는데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가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죠? 주식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목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편안하게 주도 섹터를 하는 부분인데 이쪽도 마찬가지 너무 세게 올라가는 타이밍에 매수하셨고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 예. 예, 조금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9,500원 정도까지는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9,500원이요? 예. 아, 예. 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시청자님, 이렇게 알서포트 좀 살펴봤는데요. 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유.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예. 다음 주장에서 대응 잘 하셔서 충분하게, 그래, 괜찮다라는 마음 드실 수 있을 때까지 대응 잘 해보시는 걸로 함께 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까지 또 받아봤고요. 이어서 빠르게 문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 좀 살펴볼까요? 4006번님의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6,650원이고요. 10%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PCB 쪽 종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보니까 2.59% 내림으로 마감이 됐네요. 15,0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코리아 서키트입니다. 예, 뭐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 2차 전지하고 5G 이쪽 빼고는 전부 다 약세를 보였었죠. 네, 코리아 서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뭐 그 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인데, 자 이제 오늘부로 21선을 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 이제 쉬겠다라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 고점 근처 한 14,300원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14,200원, 300원 정도까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가야 될 타이밍에 와 있다. 이격도 너무 벌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시고 나서 좀 대응 전략 다시 좀 설계를 하시는 것이 보일 듯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활기찬 인사이네요. 안녕하세요. 자, 롯데지주입니다. 매수가 39,000원, 20%의 비중인데요. 자, 롯데지주 오늘 내림세였네요. 마이너스 1%대 조정 보이면서 35,500원입니다. 전문가님, 롯데지주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롯데주가 등락이 좀 갈렸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라서 기술적으로밖에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거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님들은 되도록이면 주도주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종목 부분은 이 시세를 크게 낸 이후 거래량을 터뜨렸죠. 그죠? 그리고 또 먼 호재에 의해서 갭 상승을 해서 또 음봉을 세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하겠다는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전 저점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죠? 3만 원이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3만 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롯데지주 3만 원 손절 라인까지 여러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빨리 좀 살펴드리고자 했는데 시간이 야속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밤 11시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들어가시면 소통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요. 다양하게 의견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잠시 후 밤 11시 화려한 수익도 볼 수 있는 전략들 알려주실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지겹도록 들으신 주도 섹터가 지겹도록 앞으로도 또 갈 겁니다. 그러나 이번 타이밍의 조정, 이번 타이밍의 화려하고 폭발 그 속에서 또 조정을 기다려야죠. 그죠? 그런 맥락에 대한 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연결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메인 페이지에 김기수 전문가의 사진 보이실 거예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깜빡이는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셔서 꼭 김기수 전문가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꼭 수익이 여러분 편이 되어
되어드리길 저희도 함께 응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